첫 시작 오늘 제목은 이사 대책이 허구 소설이 안 되길 빌며, 정말 안 되길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는 거죠.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인 문제들, 왜 저게 허구 소설 확률 상황이 높은지, 또 그랬을 때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어떤 현금 청산이라는 그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지, 진짜로 현장에서 그 관계인들, 그 세입자들, 뭐 토지주들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얘기는 실현 가능성 얘기죠. 근데 실현 가능성의 최대 적이 뭔지, 그리고 정부가 좀 저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공급 신호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면 안정화될 거다. 우리 공급의 신호를 정부에서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의사표시로밖에 안 들리는 그런 공허한 매화를 갖고요. 단지 이제 오히려 제가 받아들인 건 뭐냐면 도심의 공급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죠. 정부가 많은 신도시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도 한 20개 전국적으로, 하지만 결론은 가장 중심은 도심에 우리는 집이 필요하다. 자, 신도시 아니고 도심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얘기는 공급 신호가 허상일 때 그 타격은 당연히 이제 서민이겠죠. 그래서 실현 가서 체크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부는 분명히 시범3이 일부 가겠죠. 그때 일어날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특히 선발대가 초죽음 되면 후발대 뒤에는 다 거부를 하게 생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지금 기다리는 많은 서민들, 폭락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허물지도 않았고 2주도 시작 안 했거든요. 아직 공공 재개발 이번에 이제 지정되었던 거기서도 말이 많은데, 시간적 문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만 요즘에 강산 빨리 변하죠. 뭐 코로나 같은 변수도 1, 2년 만에 세상이 변하는데, 과연 우리가 잘 됐을 때 6, 7년 긴 후의 숫자를 벌써 말을 해서 그게 공급의 신호만 주면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을 품게 해서 희망의 무게로 이게 뭐 눌러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임대라도 잘 아무 문제 없게 해주면 저는 이제 감사하죠. 임대 가격이라 문제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임대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뭐 한 8년, 7년 때 임대가 고통을 받으면 엄청나죠. 물론 이제 이미 다른 것도 많이 보셨고, 제가 그런 얘기했듯이 실제 공급은 추가적 공급을 말하는 건데, 조합원 빼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죠. 32만 호 멸실 거 따지고 다 하면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 공급량도 문제고, 제가 제일 짜증났던 문구예요. 사업, 이 주민이 선택한 것을 강조했다. 이제 변창흠 장관님께서 사업이 주민이 선택한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왠지 잘못되거나 뭔가 이러면 누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구역 지정은 그분들이 알아서 먼저 하고 사업 제한도 하는데, 나중에 지난번에 설명했죠. 사업 단계상 저희가 보상 기준이 언제인지, 지구 지정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보상 기준 좀 다시 반복적으로, 그때 자세히 못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더 문제 큰 것들, 지구 지정 공개는 우리가 공개하라니까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회피하면서. 알겠어요. 뭐 위법이니까 위법이죠. 법은 알겠는데 악법도 법다 지키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보통받는 사람들이 오늘 보시면 토지주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엄청납니다. 토지주 의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토지주 의사가 구역이 수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AB 본 것들이, 거기서 선발대가 잘못되면 뒤에는 다 무너집니다. 자, 아직까지 저걸 보니까 토지재개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주지 않죠. AB지구 돼도 정보 그게 정확히 안 나와요. 뭐 그때 벌써 감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감정가면 얼마 수익이 나온다, 수익성은 이러하다, 이런 건데 자세히 볼게요. 자, 순환 개발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단추 꼬이면 이번 발표한 이 30, 뭐 80 대규모 이건 다 없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단지, 또 빠른 거는 뭐냐면 오히려 신도시, 이번에 미니 신도시 부른다는 거 있죠. 20군데 한다는 거,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은 더욱더 돈을 많이 팔고 땅값 모르고, 우리가 힘들어서 좀 나가 도망가려 해봤더니 외곽도 비싸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외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남양주, 진접부터 의정부, 포천, 기타 뭐 줄줄이 다 봅시다. 광명 이런 지역까지 다, 인천 어떤 사태인지 그 지역의 소유주 자체가 자기가 놀래죠.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놀랄 노자의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미리 말하지만, 이거 개인적으로는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간다면 정말로 토지주들은 아니면 정부가 정말 잘한 거죠. 박수 쳐줘야 되죠. 어떤 세부 조율을 계속 하실 텐데 정말 잘한 거니까 변 장관님한테 박수 쳐드려야죠.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좀 더 현장 나가서 보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 부분을 뭐 단적으로 이것만 풀었어도 됐는데요. 예, 이번 여기 보시면 이번 시험 관법 중에서 이제 복합 제일 중요시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역세권,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이제 저층 주거 뭐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이제 저 부분이죠. 토지 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보상 기준에서 10%, 30% 예시예요.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죠. 30%까지.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선이냐? 그게 얼마 전에 우리 집 산다고 2월 4일 전에 내가 어떤 이제 구로의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소유주로 그때 나온 가격이 기준인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 원래 안 좋은 동네야. 못 살아. 사업도 안 돼. 조합원도 많아서 사업성도 없어. 뭐 기타 노후도 있고 골목도 좁아. 그런 형 상태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상태에서 수익성은 여러 가지 오른 원자재 값,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걸 따져서 사업성이 안 나온 그걸 가지고 거기서 120%, 130%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나와 있죠.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할 건지. 토지 사이드 수사 추진될 때보다 그리고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자력개발 시 수익률 산정. 그 말은 답 없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때의 수익률 산정. 그러면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분양가랑 이게 완전히 나와야 되겠지만 당연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이란 게 강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강남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면 지역이 좀 그 다음에 떨어진 지역. 요즘에 그것도 많이 비싸지만 가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분양가 상한지도 있고 또 기타 기존에 나올 아파트 그 근처에 아파트가 그렇게 강세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서의 분양가 산정을 하고 나가면 아무리 700% 하더라도 많이 풀면 근데 이건 700% 상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존에 뭐 용적률 2종이었다 그러면 200% 안에서 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절대 없죠. 출발선이 절대 없어요. 좀 더 보면 첫 시작 이렇게 나왔죠. 한번 문구를 정확히 짚어보게요.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 말이 무슨 말이죠? 역세권, 중공업적,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근데 밑에는 뭐가 나왔냐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어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재개발로 말하던 또는 재건축 아파트 강남에서 이런 거는 너희는 사업성 주가 안 돼. 한마디로 우리는 뭐만 한다는 소리죠. 정부가 저런 거는 사업성 없던 절대 못 가던 그런 지역만 하겠다. 근데 그 사업성 없던 상태로 뭐 하겠다고요? 토지주의 부동 가치 사업층 매우 적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업성 없었잖아요. 아까 그거 같이 풀어볼까요? 이거 같이 크게 보면 위에는 뭐죠? 지구 단위 현재의 도시 계획 수준을 기초로 자력개발 수익률 산정이고 아래는 이제 이유였죠. 이유. 민간 사업 개발이 어려웠던 그 이유에서 당연히 그래서 토지주 구성 가치가 없죠.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공공이 참여한다. 그 대신 당신에 대한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없을 때, 우리가 안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용적률 700% 말고 현재의 용적률에서 현재 너희끼리 해서 답이 전혀 없던 구조에서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할게. 그 말이에요. 우선 재개발에서 감정평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감정평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감정평가는 현재 상태에 중심을 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말로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재개발, 뉴스 이제 좀 더 해볼게요. 하여간에 현재 상태예요. 현재 노후되고 이런 것만 봐요. 좀 더 사례가 나오니까 그냥 말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보상은 감정평가 기준이다. 국가가 누구에게 평가를 할 때, 누가 돈을 줄 때 얼마 돼 하고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민사 싸움도 법정에서 판사님 판단으로 뭐 어떤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싸우죠. 거기서 이제 돈 얼마 줘라 하는데 그냥 주지 않죠. 전문가한테 용역을 우리하죠. 야 이거 간평해서 이게 얼마 정도가 맞느니라고 전문가가 한 다음에 돈을 주라고 하죠. 얼마를. 똑같죠. 국가는 감정평가 기준이에요. 국가는요. 제일 중요한 거 국가는 딜이 안 돼요. 국가는 미래 프리미엄을 가져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감정평가는 현재 상태만 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좀 이따 기사 내지만 흑석 옛날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흑석 2구역 공공재발 선택됐을 때 뭐
반지하 빌라 10억 줘도 안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하 빌라가 실제 감정평가하면 10억 나올까요? 안 나오죠. 보통 이제 2억의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많이 가면 그걸 가지고 미래의 수익을 가져와서 매매시키는 게 호가, 현실의 가격이고, 보통 감정평가는 미래 수익 같은 거 몰라. 그딴 거 난 몰라 잘. 일부는 고려하죠. 근데 그딴 거 다 모르고 나는 너희 집 지금 몇 년 됐어? 30년 넘었어. 건물가치 별로 없네. 땅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이 너희 집 어디야? 봤더니 이 안쪽이야. 이 안쪽 구석에 뭐 골목길 맹지 비슷하게 겨우 골목길 들어가서 있어. 당연히 평가 금액 낮겠죠. 여기에 아파트를 엄청 지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엄청 높이 짓는 거고 너희는 이 상태에서 한 200%. 그 상태에서 보자 이거거든요. 저런 지역에서. 답이 쉽지가 않죠? 안 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재개발, 흑석이구역, 빌라 반지하 10억에도 안 팔아. 이거 감정가는 얼마 나올까요? 감정가? 감정가 얼마 안 나오겠죠. 자, 수익성을 따지려면 분양가격 따지고 물량 따지고 토지가격 다 따져야 되는 건 맞아요. 기타 비용까지. 근데 민간개발이 어렵다며요. 그래서 저 지역을 선정했다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도시계획상에서 수익성 따진 거라며요. 그래서 수익성 없던 사업성에 수익성 없던 그 사업장의 사업성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 기준에서 120%, 130%고요. 자, 그래서 현재 매매 호가하고 감정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난구력 걱정하시는 이제 영기웅님 제가 무슨 말하냐면 이런 거 이제 소문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마지막 2월 3일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받았던 그 호가 절대로 감정가에서 안 나와요.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면 많이 낮을 거예요. 왜? 현 시점이었으니까. 즉 현 시점 어떤 시점? 여러분이 사업성 전혀 안 나오던 시점. 토지주는 기억하겠죠. 찬성 않겠죠. 그 호가를.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지금 완전 거래 스탑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 정지 상태를 좀 예전처럼 떨어질 거 아니면 폭락할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협박을 받은 거잖아요. 현금 청산한다고. 그러니까 뭐 빌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매수 쪽에서는. 자, 그래서 현금 청산에 겁을 받은 거고요. 매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로또 만약 이거 찬성한다는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안 파는 이유, 사실 안 파도 되는 이유 선택받은 거죠. 야, 우리 용적률 700%야. 돈 없어도 지원해준다 이것저것. 이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없는 상태가 우리가 무조건 가격을 다운으로 봐야 되는 이런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나 선택받았는데 매도 측에서 내가 이거를 떨어질 거야. 그럼 이거 동의 안 할 거니까. 만약 이분들이 내가 이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강제로 묶여서 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가 뉴타운 막 지정한 다음에 동의도 안 올라가는데 해제 안 해줘서 막 박살나서 썩어가죠 동네가. 건축장 걸리니까. 자, 그런 의미인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보면 매도 측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선택받았으니까 사업 가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까 변창흠 장관님이 이거는 주민이 선택해서 동의하는 거라며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든 간에 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스텝이 있는데 도장을 매번 찍죠. 뭐 할 때 도장 찍죠? 기분 좋아야지. 뭔가 나한테 뭐가 이득이 와야지. 즉 이분들은 좀 선택받았던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받고 기분이 좋아야 동의를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내가 왜 이걸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폭락 이거하고 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제 거래 정지는 근데 단지 이제 여러분이 토지주라면 생각해 볼게. 강제 거래 정지는 이제 거래 빈도란 게 아시죠? 우리가 뭔가 좋은데요. 막 거래 빈도가 높죠. 막 계약되면서. 근데 이제 거래가 없죠. 그럼 감정 가격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 감정가 건들죠. 어떨 것 같아요? 국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돈을 주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주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토지 소유주를 코너로 몰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 약간 한 내용이죠. 약간이 제가 비슷하게 자세히 안 했다 뿐이지 뒤에 내용이 지금부터 나올 부분들이 이제 정말 타격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유주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토지주만 동의하면 이 사업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토지주가 그냥 희생할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토지주예요. 제가 아까 엄기웅님처럼 뭐 난구로에 한 20개 있어. 야야 국가가 이러는데 사회를 위해서 좋아 나 희생할게.
토지 내놓게. 사업 빨리 가자. 다 동의하자. 아이, 20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어때, 아파트? 문제 없어.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남아있는데. 역세권, 이거 계속 나오는데, 역세권 중공업적 저층 주거지. 특히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의 지역 특성이 있어요. 정말 조밀조밀하게 여기저기 1층에 상가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영업 대국인데 그분들이 어떤 살아가는 꼭 사업성만은 문제로 사업이 못 간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은 상권이 발달한다 그러죠 우리가. 또 어떤 지역은 공장지대에서 공장인데 이 공장들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잠깐 쉬고 이전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기계를 옮기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불려야 되는 입장에서. 또 사람 구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수도권으로 왜 공장들이 올라오죠? 창고가 아래쪽에서. 사실은 국계법 수정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풀면서 분명히 이것도 풀었죠. 성장 관리 권역에 즉 너무 많은 공장들이 올라오는데 성장 관리 권역에 계획 관리 이런 지역에서 이게 세분화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장이 이곳 저곳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엉망되니까 좀 구분해라, 관리시켜라 이건데 그거 왜 그랬죠? 많이 올라오죠. 왜 많이 올라오죠? 인력이나 배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죠. 근데 나가래요. 나가봐. 너 장사 그만하고 좀 나가봐. 잠깐 중지해봐. 이 상태거든요. 저런 지역이 그렇게만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이 마지막 페이지 나온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볼게. 뭐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하면 다 동부권이 되게 많아요. 중고업지 개발하면 서남권이에요. 서남권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줄지 서남권 되게 많죠.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중심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저런 지역들이 진짜 거리가 우리 좀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인지. 수많은 자영업자. 지금부터 제가 자영업자하고 특이한 세입자들 얘기 좀 할 겁니다. 지금 저게 아까 말한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 제가 말한 이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근데 민간 사업으로 못 가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 특징이 누구의 천국이었는지. 누구의 자영업자의 천국이었지. 동쪽이니까 동부검 이쪽 아닌가? 이쪽 위로? 그쪽이겠죠. 이쪽이요. 근데 아까 몇 개나 있었죠? 정부가 지금 검토하는 지역이 엄청 많았죠. 53개. 엄청 많네. 여기 동부권에 여기 몇 개나 될까요? 이 동부권을 이렇게 묶었다 치고 제가 동부권의 역 개수 지하철 53개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다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아무 데나 찍어 봅시다. 이건 좀 쉬워. 이런 데들. 뭐 이런 데 간다 칠게요. 광우대 앞에 사실은 역 앞에 저기 준주거지 지금은 2, 3년 전에 지구단위 이게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에 상가들. 여기 상가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우선 권리금 문제, 시설비 문제. 아니 뭐 지원한다 해서 토지주만 동의하면 저분들 무조건 다 나가야 되나요? 임대계약 빼고? 다른 데 가볼까요? 자, 이런 데들 시장들 보이시죠? 다 저층이죠? 자, 이런 데 상가들, 영광식당님, 생선구이님, 자, 저희 개발이니까 나가세요. 저희 이거 식당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시설비 투자하고 중국에서 좀 돈 들였는데. 권리금도 좀 주고 나왔어요. 대로변이라. 그건 모르고 우리가 몇 달치 운영비하고 좀 주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수많은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의 삼터예요. 아까 어디가? 우리가 말했던 이곳 있잖아요.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중에서 민간 개발이 못 가던 지역들 특징이 이제 소형구매 자영업자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특히 역세권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자, 그분들이 이제 이주를 강제 당해야 되는 상황. 소규모 자영업 밀집 지역인데. 근데 이제 뭐 어떤 지원을 하긴 하죠. 볼게요, 지원을. 보시면. 근데 지원 전에 뭐 읽어보면 당연히 뭐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 조금더 보겠지만 이주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주 공간 이주할 때 좀 준다 이거죠. 임시 영업 시설, 상가 재정착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거하고 관계없이 저거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왜? 상가란 건 상권이란 게 있잖아요. 상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개발되고 오면. 그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 것도 아니지만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죠. 더군다나 임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매수자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기 장사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그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부 지정되고 지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 곧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소유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지역들 우리가 말했던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지역 이 역세권 중공업 역세권 중업주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 사업 못 같은 지역 특징이 뭐냐면 소규모 자영업자 밀집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주비 좀 더 벌 거예요. 얼마나 이주 주시는지 이주 공간 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 뭐 지정 어디 할지 모른다며. 그러면 장사하려고 내가 이번에 회사 퇴직했어요. 나 장사해야 돼. 장사해야 되는데 자 어딘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좀 사람들 먹거리도 있고 좀 이게 싸요. 강남 테란도 아니어서 나 거기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좀 해보려고 하고 사람도 많이 다녀요. 그리고 여기는 개발 이슈가 원래 없던 동네예요. 왜? 막 건물도 들어서 있고 뭐 빌딩 조그만 것도 있고 오피스 잘 안 돼. 그래서 장사 소액으로 할 만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나 여기 지구지정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그럼 세입자 나가야 되잖아. 나 권리금 주고 들어왔어요. 시설비 막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매매만 정지시킨 게 아니세요. 지금 상황에 전 장관님 심각해요. 아까 동부권 역세권을 53개 검토하신다고요? 여기 53개가 안 되는데요. 자, 어쩌자는 건지 내가 궁금해요. 거기는 중공업도 없어요. 역세권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거의 저희가 최고예요. 우리는 자영업 없애버리면 바로 뭐 실업률 뚝뚝 엄청 올라가죠. 뭐 미국처럼 뭐 90% 가까이 되는 거 같고 유럽처럼 80몇 프로가 월급쟁이도 아니에요. 우리는 50% 겨우 넘긴단 말이에요. 나머지 자영업자예요. 어쩌자고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매매 이전에 임대차, 상가들 들어가 이런 것도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있던 임차인들도 지금 걱정하죠. 이 나가야 되나? 말 나오는 지역들. 그럼 나가야 된다면 그 사람 어디로 나가야 되죠? 이주 저기 마련해 주 된다. 상권이라는 개념 모르시나요? 상권. 그 다음에 이게 바뀐 다음에 다시 상가를 주면 장사가 되나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잘 되다가 특히 재개발적이죠. 아니면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들이 어떨 때는 극렬히 반대할 때가 있죠. 왜죠? 바뀌어서 도면 봤는데 답이 안 나와 우리하고. 오픈된 상가도 아니고 답이 안 나오는 데 많아. 반대하죠. 좀 더 자세히 어떤 지원을 했는지 좀 볼게요. 제가. 우선 주거 세입자 부분이에요. 주거 임차인 분들한테 이사비 주시고요. 주거 이전비도 주신대요. 이거는 이제 보통 있는 거예요. 3개월, 뭐 4개월 가구원 따져서. 임시 주거지도 주신대요. 좋네요. 좋아요. 재정착 공공임대도 해준대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고시원 얘기를 하죠. 뜬금없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고시원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기 역세권 먼 지역에 고시원이 있죠. 자, 고시원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뭐 아이분들 왜 고시원 살죠? 물론 돈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살도 있지만 타지에서 외지에서 내가 수도권 외곽에서 지방에서 좀 더 출퇴근 편하면서 약간의 공간은 협소하고 힘들지만 꿈을 키워가면서 출퇴근 역세권 편하려고. 근데 구역 들어가면 다 때려 부시겠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가셔야 돼요. 아주 많이 멀리. 그래서 저기 마련히 가라? 좋은가요? 나 원래가 저기서 출퇴근 시켜서 들어왔는데 학생은요? 그냥 전학 가면 돼요? 전학 가면 되겠네요. 요즘에 뭐 얘들 전학 가면 들어가는데 문제도 많은데 전학 가요. 그냥 이 집 주니까 갑시다. 저거 지금 모두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재정착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구 지정 3개월 전부터 보상 공고시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세대 구성원 수, 거주 기간, 소득 수준 이 말 또 나왔고 이런 거 나오죠.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즉 무슨 말이다? 말은 어려운데 뭐다? 모두가 아니다. 여러분 모든 세입자가 그렇게 되는 게 재정착 대상이 아니다. 따져봐야 된다. 사업성도 따져야 된다. 공공임대도 분양물 등도 필요하다. 다는 해줄 수 없을 수 있다. 지금 심하게 비율 높은 데는 절반 이상 우리는 재정착 못한다. 소유자는 그냥 재산이 있죠. 세입자는. 자, 상가 세입자는 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세입자는 영업보상 해준대요. 휴업기간 동안. 얼마 동안? 휴업기간 동안? 4개월 원칙으로 하나. 몇 달 원칙이요? 4개월 원칙. 사업 전체 기간 아니죠. 또 중요한 거 있죠. 영업이익 보상 나왔잖아요. 영업이익 보상.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 저는 저렇게 안 보고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를 붙여요. 글자를 제가. 영업이익만 보상. 영업이익만 보상해야 되니까 이제 아시죠? 보상할 때
지출 신고 다 돼 있으셔야 되죠. 혹시나 현금 많이 받던 분은 안 돼. 권리금까지 국가가 어떻게 해줘 그거를. 권리금 얘기하지 마세요. 임대기간 많이 남으셨다고요. 얼마 전에 들어갔다고요. 이제 오픈빨이라고요. 자리 좋은 데 잡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기 수도권 외곽에 만들어질 차가 있다가 들어와 보시면 뭐 되겠죠. 답답해요. 상권까지, 그러니까 뭐 임시 영업시설, 재정착, 상권까지 이런 거 고려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거약자가 어떤 지역에 맞나요? 직업적으로. 이건 아까 고시원 얘기죠.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이 못 가던 곳. 우리나라 영세 사업자, 우리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자 어떤 지역에 맞나요? 아까 그거 똑같은 곳에 많죠. 현실적 숫자를 짚어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짚은 게 이거죠. 요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숫자인데 이 합계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게 만만치가 않아요.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지. 역세권 특히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얘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정비사업도. 오늘 정지니까. 저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숫자가 이게 잘 가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지 않느냐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까 정비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는 게 영원한 규제. 오늘 음악 샀는데 기사 확실히 제목 잘 썼더라고요. 10년 후 공공 재건축하면 현금 청산. 음악가 계속 버텨다가 10년에 공공 재건축하면 현금 청산이래요. 왜? 무제한이거든요. 아까 그 우리 역세권 중고 이거는 3년 협박이었거든요. 3년 안에. 근데 저기 그 정비 쪽은 아니었어요. 저거는 이제 재개발 일반 재건축은 공공 들어가면 무제한 연한이어서 지금부터 아무도 사지 마 이게 만약 공공 들어갈 것 같으면. 근데 주민들이 공공을 할지 안 할지 사람만이 모르잖아요. 우리 조합원이 1000명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600명이, 한 700명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10년 됐어도 갑자기 어떻게 된다? 청산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집 사지 말란 얘기니까. 뭐 그런 거예요. 도망갈 곳 땅값 오른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자유정님 뭐 상가보러 다니신다며. 저는 상가도 뭐 사실 퍼져 나가야 되니까 지하철에서 먼 상가들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보러 다니시는 게 맞죠. 왜? 지하철역이 떨어진 상권들이 발설할 수밖에 없는 게 소유공유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오늘 매일경제 얼마 전에 뉴스인데 돈 줄게 땅다오 상기 신도시 토지보상 50조 풀리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거를 또 하죠. 보시면 신규 수도권 택지 상기 신도시 수준은 또 한 50조 풀리겠네. 100조네 벌써. 신도시에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간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GTX 다 깔아주죠. 다 올라가겠죠. 그 주변까지. 이게 아까 말한 우리 양극화 시대에 이 서민들이 사실은 도망가서 지하철 놔주면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개발 다 해서 청약 대상만 들어가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망갈 곳에 땅값이 다 오르고 있죠. 마무리하면 이래요.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큰 곳이잖아요. 가장 신뢰가 큰 곳 주장이 허구에 메아리가 되면 그 신뢰를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 운명은 지옥되는 거죠. 지옥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저거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아까 마지막 얘기 있잖아요. 신도시 가는 분들. 나중에 이제 정부 말대로 저게 정말 자신 있게 우리 변 장관님 말처럼 다 잘 된대요. 그러면 신도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주 제한에 뭐에 육적 공급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집값. 도심을 사야지. 도심은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가 오늘 상가 부분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토지주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역세권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 주거 약자들 강제로 그냥 이주시키고 내보내고 권리금 이런 거 모르고 영업보상 일부 조금 해주고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 사실은 제일 뭐 토지주분들 감정가 좀 낮춰 이건 이해했어요.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저 상가 사업자들 정말 안타까운 현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만 이대로 끝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고 제가 요즘에 게을러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안 올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질문 답변 영상 안 올려서 오늘 질문 답변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고 주말에
따로 이제 질문 이렇게 여기다 댓글 진짜 정말 나 궁금하다, 이상하다 이런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이건 좀 같이 알았으면 쓰겠다는 건 답변을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고, 다른 분들은 정말 고민이다, 이걸 집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세요. 상담 저 용돈 좀 주신다고 큰일 안 납니다.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생각하시면 공격을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정말 크게, 그리고 최선 이 자산 방어 차원에서 무주택자인 경우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청약 물건과 실제 나오는 물건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다 진행돼도 도심에 많지 않아요. 신도시 뻔해요. 그러니까 자산 방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